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절세 고민은 큰 돈부터 벌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그것을 증액하여 최대치를 납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해서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려는 분들도 많으시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편이고요. 그 밖에도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너무나 낮은 나머지 절세를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면 돈을 벌더라도 세금으로 뜯기는 비중이 크기 마련입니다. 특히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분들은 유동성도 적은 편인데요. 그 적은 유동성을 세금 몇만 원, 몇십만 원 아껴보겠다고 더 박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 의무 가입 기간 유지한답시고 3년씩 목돈을 묶어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 3년 동안 목돈을 묶어두고 매달 유동성을 희생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하겠다는 생각은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국장은 미국 증시와 같은 노후 대비 기능이 없으니까요. 국장은 그저 몇 주나 몇 달 정도로 짧게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노름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를 할 땐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특히 실거주 1주택을 투자하면서 매매가의 최대 70~80%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마친 후 고민해도 될 정도이고요. 사실은 평당 1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기 전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되도록이면 한 종목에 10억 이상의 돈을 넣어둬야 주식 대비 높은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진입장벽이 확보돼야 수익률과 수익금 모두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난한 근로소득자분들이 소득을 키우거나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기도 전에 절세에 매몰되어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에 매몰되어 가뜩이나 적은 유동성이 연금 추가 납부로 더 줄고, 간신히 모은 목돈을 ISA 계좌에 3년이나 묶어두어서는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좋은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절세도 어중이 떠중이로 하고 부동산 투자도 어설프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쥐꼬리 월급에서 이런저런 연금 등이 빠져나가게 되면 원리금을 내기가 빠듯해져서 대출을 3억만 받아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 2억의 차이 때문에 당신의 집이 2계급지만큼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나마도 ISA 계좌 때문에 목돈 2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처럼 임장 다니고 부동산 거래하기 좋은 시기를 보기 좋게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고작 돈 몇백 더 벌려고 하다가 집 몇천이나 몇억 더 싸게 살 기회를 완전히 날리는 셈이죠. 그러므로 저소득 근로소득자 여러분들은 절세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낼수록 부자라는 생각부터 가지십시오. 절세라는 것은 집 살 때 취득세 3.3% 구간에 진입하고 난 후에 고민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